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1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들이 3월 달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굉장히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요.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정한 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좋은 건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나쁜 건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오늘의 목표는 제가 항상 말이 길어지니까, 최대한 짧게 끊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자는 시간을 좀 한번 정해보세요. 자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고,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9시 등교잖아요. 9시 등교인데 아이들이 지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년들 말이야. 우리 10대들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학교에서 자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잠이 잘 안 오고 나이가 들수록 밤에 일찍 잠이 오고 그럴 텐데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면 아이들이 뭘 하죠? 놀죠? 쉬고 싶죠? 그래서 밤에 9시까지 등교니까 이게 너무 막 밤에 뒤쪽으로 늘어지고 미드 보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밤중에. 그러지 말고 자는 시간을 좀 정해보는 건 어떨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내가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까지 이렇게 자면 그 루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자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이렇게 좀 활발해지거든. 이게 공부할 때 좀 집중도도 나아지고 하거든. 근데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 어떤 날은 피곤하니까 11시에 자서 뭐 7시까지 아플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아플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10시간, 12시간 푹 주무셔야지. 근데 평소에 말이야.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 하면은 계속 리듬이 깨지니까, 리듬이 있으니까, 생체 리듬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정해보는 건 어떨까? 두 개만 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밤에 활동적이냐, 밤에 공부가 잘 되냐, 또는 아침에 공부가 좀 되냐.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 애들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애들은 밤에 올빼미 같은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밤에 거의 쥐약 먹은 것 같아. 막 아우 정신 못 차리는데 아침에는 또 아침에 잘 일어나요.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선생님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9시 등교인데 내가 자는 시간이 중학교 때는 선생님 뭐라고 안 해요. 중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자는 시간 가지고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서울대 가는 게 낫겠어? 키가 10cm 크는 게 낫겠어? 농담으로 제가 그래요. 나는 키가 10cm 더 크는 걸 택하겠어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면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도 발달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자라. 근데 좀 과제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데 그냥 자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고등학생들 좀 정했으면 좋겠네. 만약에 밤에 좀 잘 되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한 1시까지 해요. 1시부터 한 8시까지 7시간 정도 주무시고 이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날 수도 있어.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애가 7시간을 자고 공부를 해서 얘가 상위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얘가 공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7시간이 좀 길어 보이긴 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 생각할 때 6시간 이하로 자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 혹시 저러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야,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대. 너 밤새서 공부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을 샌다는 건 생체 리듬을 다 깨버린다는 얘긴데 다 세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거. 만약에 계속 밤새서 공부해라. 네가 공부가 잘 되는 날은 될 때까지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정말 마이너스가 커요. 뭐 저럴 수는 있겠지. 내신 기간에 내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50%도 못 본 것 같아. 100% 마치고 가야지. 근데 밤새면 안 돼. 2시간이라도 주무시고 가야 그게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2시간은 주무셔야 돼요. 최소 그때. 내신 기간에 정말 급할 때. 근데 평소에 우리 어때? 꾸준히 공부할 때 말이야. 그때 막 들쭉날쭉하고 오늘은 잘 되니까 기분 좋아. 나 기분 너무 좋아. 오늘 4시까지 한번 해볼까? 내일 망해요. 근데 내일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 밸런스 잡는데 한참 걸리지. 선생님은 속았거든?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지. 선생님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3시간 30분을 잡았어요. 2시 반부터 6시까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선생님 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이후로 1cm도 자라지 않았는데 그때 몸무게가 지금 제가 한 60kg 이상 나가는데 60 이상 kg 나가는데 47kg 46kg 이렇게 나갔으니까 보는 사람이 보면 아픈 것 같지. 이거는 정말 아닌 거야. 이거는 중요한 잠을 줄여서 공부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충분히 자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근데 이제 7시간은 내가 너무 길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유리한 건 뭐죠? 단순하고 체력이 좋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학생들 워낙 독하게 공부들 하기 때문에 남학생들 내가 체력이 좀 된다, 나 운동 좀 했다, 축구 좀 했어, 좀 내가 3년 정도 공부할 체력이 비축돼 있어, 여기서 1시간가량 낮춰도 아마 6개월 정도 진행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도전은 해보세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8시간, 막 12시부터 8시까지 자고 학교가 코앞이야. 그럼 내가 8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학교 가고 9시간씩 주무시고 올림픽 꿈나무입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애들이지. 올림픽 꿈나무면 걔들은 몸이 재산이니까 충분히 주무시고 해야겠죠.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짧게 끊을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자는 시간을 좀 세팅하세요. 세팅하시고 절대로 들쭉날쭉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사실은. 일단은 자는 시간은 그렇게 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요 얘기 안 했네요. 밤에 잘 된 애들은 요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잘 된 애들은 12시부터 7시까지 하면 1시간 정도 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학생마다 다른 거니까 자기 리듬에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습시간 확보인데, 자습시간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굽니까? 학원이죠. 학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자율학습이 정말 자율학습이니까 뭐 자율학습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석식을 먹고 하게 될 거고,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가거나 뭐 풀자습을 하거나 집에서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하거나 이럴 텐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으냐면 시간적으로 내가 몇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시간적으로 내가 6시간 이상, 7시간 이상 확보해야 재수생을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겨낼 거면 내가 그 몇 시간 동안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레임을 정확히 구성했을 때 그 다음에 양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쵸?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자습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학원을 다닐 건데 내가 만약에 학원을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다니고 있는데 국어 2번, 수학 2번, 영어 3번을 다니고 있다. 아마 지금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3회 3시간 수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보면 좀 답답한데, 이 절대평가의 시대에 영어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행 입시에 변별력을 가지는 쪽은 국어랑 수학이 맞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내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봐요. 이게 주말 포함해가지고 주말과 주 중에 내가 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 중에 학원을 4번 정도 가고, 이거 몇 번이죠? 벌써 7번이니까 주말에 3번 정도 간다. 그러면은 주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시에 하원을 해서, 학교죠? 학원이 아니고 학교를 해서 이제 뒤에 뭐 12시, 1시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또는 1시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 하나 걸쳐 있으면 3시간이 빠지니까. 수업 2시간에. 학원 다니는 건 공부가 아니잖아.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듣고 있고 질문 받고 내 확인하고 이제 또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자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건데, 학원이 이렇게 껴 있으면은 내가 공부 실제로 할 시간이 굉장히 없어지기 때문에 좀 나눠 드릴게요. 즉답을 좀 드리면, 내가 최상위권이야. 그럼 학원을 좀 줄이세요. 학원을 좀 줄이고, 최상위권들의 특징을 보면 영어가 완성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수학이 어렵대 하지만 수학은 어려운 거지만 국어가 정말 어려우니까, 나중에 변별 가지고 오니까. 영어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점수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과목인데, 최상위권들 여기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많을 때 요쪽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다닐 거면 일찍 다니세요. 일찍 다니세요. 괜찮은 학원이 있다면, 괜찮은 학원이 없는데 가서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뭐, 학원은 4번 정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2과목에서 2번씩, 2번. 뭐, 요 정도 해서, 그러면 자습 시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말 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두 부류로 나눠지겠지. 학원을 주말에 다 몰아버리고 주중에 풀자습을 하거나, 주중에 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주말을 풀자습을 하거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든 이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거는 좀 집중을 해줘야 돼요. 뭐 시간표 세팅을 정확히 해놓고 내가 어떤 특정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고, 어리버리 되지 말고, 어떤 시간에 내가 뭐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특정 시간에 내가 특정 위치에 있을 거다. 그 계획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자습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선생님이 최상위권들 추천 시간은 뭐냐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정도 초집중해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6시간이 되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아요. 6시간이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요 시간 빼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선생님 지금 오늘 이 수업은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 타겟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외고나 자사고들, 외고들이 공부를 잘 많이 못하기 때문에 뭐 상위권 자사고들이랑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좀 아직 앞서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전의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죠? 걔들은 자습시간 이렇게 못 쪼개요. 절대로 자습시간 못 쪼갭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 뭐 그 아이들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장점, 우리가 유리한 점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근처에 있는 학원들을 다니면서 자습시간을 오롯이 좀 많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아이들보다 우리가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학원 시간, 자습 시간 정확히 세팅해서 내가 왔다 갔다 버리는 시간들 없애는 방향으로 좀 자습 시간을 지금 확보를 해봐라. 3월 달에. 이거 4월 달 넘어가면 흐지부지 되면서 저 생각해요. 잘하면 3월 달 딱 지날 때까지 세팅이 안 되면 저 생각 들어요. 잘못하면 내가 중학생 때보다 더 잘 놀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칠파 정리하고 쉬는 시간 활용법부터 들어갈게요. 자, 그럼 바로 쉬는 시간 활용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 선생님, 쉬는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야, 쉬는 시간 딱 되면 등짝 한 대 치면서 이러지. 야,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러 가자. 아니면 뭐, 떡볶이 한 주댕이 하러 가자. 바로 가는 거지 뭐. 그 시간 10분 동안 매점에 갔다 올 시간이 충분하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적극적인 경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내가 정말 목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모든 시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되게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학생들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사실은 밤에 남학생들, 아까 선생님 체력 얘기했지만 체력 괜찮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5시간 자고 공부하는 애들 있어. 내가 예전에 있어요. 실제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 다리가 휘청해. 자전거 끌고 가다가 졸려가지고 난 기면증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잠을 너무 조금 자는 그런 아이들이었더라고. 근데 시간 활용 걔들 어떻게 하냐면 쉬는 시간을 자요. 그냥 자요. 선생님 리듬 깨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지. 자기 리듬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만사 귀찮아. 나는 자고 나면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학생들은 자는데 선생님 좀 추천하진 않아요. 그 자는 걸 추천하진 않고, 뭐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진 않거든. 절대로. 그리고 자면 잘수록 늘어요. 계속 졸려요. 졸리니까.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수학 2문제 정도. 2문제 정도랑 영어 단어 1번 정도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영어 쪽은 선생님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뭐 영어 단어를 너네가 쓰면서 외우고 이런 세대는 아니잖아. 쓰면서 외우는 건 아니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익숙해지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쉬는 언제 합니까? 이거 하고 나서 쉬하러 갈 시간 있어요? 아니면 쉬부터 하든가. 쉬부터 하시고 갔다 와서 수학 2문제를 하는데, 선생님 추천은 뭐냐면 쉬운 문제를 택하세요. 쉬운 문제. 저는 하위권이라 불가능한데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풀 수 없는 수준의 그 문제를 쉬는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쪽을 택하셔야 돼요. 자기 수준에 봤을 때 쉬운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거 봐요. 쉬는 시간은 몇 분이죠? 10분이에요? 10분인가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15분 정도 되냐면, 아니, 수업 끝나고 선생님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 수업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칠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탁에 출석부를 놓고, 반장이 인사해라 이러지 뭐. 요새도 하나요? 우리 땐 그랬었는데. 저런 선생님이 없잖아,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반장이 인사하려고 하니까, 아이, 앉아. 자, 리미트 애니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선생이 있나요? 없잖아. 선생님 또 딴소리 한단 말이야. 오늘 날씨가 어땠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사줬더니, 오늘 비트코인이 얼마가 올랐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한 5분 정도의 잡소리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럴 수 있죠. 선생님, 그래도 우리 학교 선생님도 그 대학 나오셔서 임용고시 패스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생님 생각에는 수업 쉬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 5번에서 7번 사이에요. 1교시 끝나고 한 번,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4교시 끝나고는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고 놀아 쉬세요. 5교시 끝나고 한 번, 6교시 끝나고 한 번 있고 청소하고 할 테니까 최소 5번은 존재하니까 이 시간이 꽤 길단 말이지. 50분이에요, 50분. 선생님 그 시간 동안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수학 2문제 정도를 내가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면 하루에 10문제를 할 수 있잖아. 이때 10문제를 할 수 있잖아. 이거 쉬운 난이도. 그러니까 너네 과제물들 말이야, 과제물들. 그런 애들을 미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봐요. 하루에 10문제인데 이게 30일이 한 달이 지나면 300문제야. 세니 한 권이 천재가 안 돼요. 센 같은 경우 천재가 안 되고, 비스텝에서 난이도 앞쪽에 대표 유형들 이제 다 선행이 돼 있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저래도 되죠. 교과서 같은 거 학생들 꼭 저렇게 하잖아요. 교과서 진짜 평소에 좀 풀라고 하는데 시험 직전에 교과서나 이제 학교 부교재 이런 거 막 풀잖아. 하지도 않았다가. 학원 다니는 새끼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수학이 예습이 다 돼 있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꼭 그렇게 하니까 요런 시간들 쪼개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하루에 10문제씩 내가 자습을 0분이에요, 0분. 1분도 쪼개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난 자습 시간에 오롯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습 시간에 충분히 고난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그렇게 활용해 보는 건 어떻냐. 근데 저런 것도 좋지 않지. 이제 친구들 친해져야 되는데, 고등학생들 그렇지 않나? 중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에 있으면 다 친구인 거지 우리가 특히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수업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수학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제물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점심시간에도 뭘 하겠다 이러면은 굉장히 하루가 힘들어지겠지. 하루가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나날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지. 그쵸? 만들어질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쪽도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꼭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사고 애들,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 얘들은 쉬는 시간에 공부 다 합니다, 사실은. 자, 그럼 수업 시간을 활용 한번 해보자. 수업 시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야죠. 수학 말이야. 수학, 사탐이나 과탐 이런 거 만약에 선행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수업 들어야지.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행이 안 돼서 학교 가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한 번이라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학교 수업 듣고 쫓아가기가 매우 힘들 거니까, 아마 선행이 돼 있다, 선행이 완료돼 있다라는 상태가 된다면, 선생님 추천하는 건, 난 사실 이거 니네한테 선생님을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대형 강의할 때도, 재수종합반에서 대형 강의할 때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 뭐냐면, 참고로 일단은 수업시간 활용법은 영어 시간엔 영어 하세요. 다른 책은 하지 마세요. 보고 있는 책 하세요. 수학 시간에도 수학 하세요. 다른 책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공부해서 되나?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뭐 그 시간에 만화책을 볼 수는 있겠지. 너무 재밌는 신간이 나왔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석을 하시는데 다른 책 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정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수업 시간 활용법은 뭐냐면 수학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어느 단원을 얼만큼 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정해진 약속들이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아예 안 쳐다보는 건 아니고 쳐다봐야지. 이게 집중해서 봐야지. 왜냐하면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1명은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 내가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절대로 나랑 좀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존경하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무시하고 선생님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 그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문제를 풀 거야. 1번을 풀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 저 문제 안다. 어떻게 푸는지 알 것 같다 싶으면 그래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2줄, 3줄 정도 풀면 뭐가 보이냐면 어떤 아이디어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지. 그쵸? 보이지? 그게 내 풀이랑 일치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안 봐도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쓰는 교재 있을 거 아니야. 설마 이 책을 너네가 한 권을 다 풀어놓고 선생님 수업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뒤에를 슬쩍 넘겨요. 뒤에를 슬쩍 넘겨가지고 선생님 계산하실 때 내가 안 했던 문제를 한번 집중해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선생님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가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봐요. 또 보고 마찬가지로 앞쪽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다가 계산이 나랑 비슷하다, 뭐 아이디어가 나랑 발상법이 좀 비슷하다 싶으면은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었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우리 학교는 공부를 좀 많이 못하는 학교여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어. 한 5문제 정도 나와서 애들 시키고 애들이 한 20분 정도 풀고 선생님이 애들 못한다고 20분 정도 이렇게 체벌을 하시고 체벌을 하시고 한 10분 정도 남아서 풀어주고 가시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 땐 정석이 또 조그맸거든. 조그마한데 그 동네 그 학교 앞에 그 매점에서 그 정석, 실력 정석 문제를, 연습 문제를 축소 복사 해가지고요. 그럼 축소 복사하면 책이 요만하면 요만해져요. 눈알 빠져요. 그래서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선생님 우리 수학 선생님 시간에 내가 다른 책을 펴놓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한 거야. 죄송하지. 그래서 책에다가 요렇게 요거 복사한 거 껴놓고 요렇게 교과서 이렇게 내가 다 해봤으니까 요렇게 친구들 풀 때 이렇게 풀고 있으면 선생님 지나가다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예의를 갖춰서 수업 시간을 활용한다면, 왜냐면 니네 저거 오해다 이씨. 뭐 수업 시간에 초집중해갖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아이 컨택하고 선생님 하는 말 다 듣고 반응하고 좋죠? 좋죠?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기인데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내가 짬이 난다면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모든 뭐 45분, 50분 시간이 그렇게 막 다이렉트로 학생들이 20명 이상 있을 텐데 그렇게 막 이렇게 집중도가 높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을 때 넋놓고 있지 마시고 그냥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선생님 타이트하게 공부하기 싫은데 좀 해보라고. 달라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수업 시간에 좀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 지금 안 고치면 못 고쳐요. 고등학교 내내 우리는 스마트폰과 게임 때문에 망할 겁니다. 아이들 나한테 저런다? 게임 가지고 뭐라는 줄 아냐? 야, 너는 게임을 언제 하냐? 학생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선생님, 어느 장소에 어느 기계를 가지고든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나한테 이런다 진짜로. 근데 이게 남학생들은 게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여학생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과 뭐 내 몸이 물화일체야?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이 됐어요. 밤새도록. 여학생들 꼭 그 다음날 공부해야 되는데 울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냐? 선생님, 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9시까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하려고 했는데 놀다가 12시 되면 진짜 하려고 했는데 졸려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핸드폰이 있어갖고 보다 보니까 2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제가 뭐를 했냐면 유튜브에서 학습 컨텐츠를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밤이 새기 시작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아이들이 많이 그래요. 아이들이 많이 그러는데
생활 관리가 안 되시면 최상위권 될 수가 없다. 생활 관리 하셔야 돼요. 생활 관리 꼭 하셔야 되고, 뭐 선생님도 너는 스마트폰 안 보냐, 똥 쌀 때 스마트폰 안 보냐, 봅니다. 보긴 보는데 되도록이면 잘 때도 짧게 보려고 애를 쓰지. 자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쉬려고 내가 하는 거거든. 모두가 그렇잖아 사실. 근데 사실은 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쉬는 게 아닌 거지.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되도록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제가 잘 안 되면, 우린 또 절제가 된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보다가, 절제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안 보여요 나중에. 눈이 침침해서 점점 안 보이니까 내려놓고 자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체력이 좋죠. 계속 볼 수 있잖아. 이럴 때는 도움이 필요해. 부모님들이랑 약속을 정하던가 아니면 선생님이랑 약속을 정해서 거실에 놓고 들어가셔야지. 뭐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웨어를 앱을 깔아가지고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만들어갖고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애들 그거 다 풀어낸다. 그딴 짓 하지 마시고 애들 다 풀어내니까 이거 약속해서 절제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3월을 보내셔서 고등학생의 루틴을 마련하신다면 우린 뒤쪽으로 힘이 되겠지, 그쵸? 그 뒤쪽으로 진짜 고등학생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죠? 3월 달에 적응 못하시고 루틴 만들지 못하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중학생 때보다 더 잘 놀 수 있겠다. 5시만 넘으면 애들이랑 A급 PC방에서 모이는 거야. 그 짓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신 대비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요 정도로 마치고 궁금한 점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